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식품을 구매하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가격이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3년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퀴즈로 이 용어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요. 우리 1918님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저에게 다 먹으라고 줘서 아빠는 서럽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 3333님은 실제로 소비 가능한 기한과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고 계세요.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한다면 예.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킬 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지점이고요.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지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918님 아빠는 서러워요 하셨는데 서러워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유통기한 같은 지표가 우리 식생활에는 아주 익숙한 표시인데 이거를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기한은 그 기간이 조금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섭취를 가능해도 되는지 좀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추세도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유통기한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5년도에 비해서는 식품 제조나 포장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요. 콜드체인 인프라 또한 많이 구축이 되어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무딘 사람들은 이게 바뀌지 않을 때에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아, 하루 정도는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칼같이 버리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네.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한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러면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식품의 섭취기한도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이제 유통기한보다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제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약 식품 온도에 민감하거나 부패가 쉬운 원료로 되어 있다면 섭취 가능 기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정 기준은 이제 일반적인 통상 기준이고 실제 소비기한의 설정은 적정 온도를 보관하면서 제조 원료나 제조 방법, 포장 방법,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한 품질 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안전과 품질이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식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변경되는 시기가 내년부터라고요? 네, 법령상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이 전체 가공식품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변경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순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에도 미리 적용 가능하도록 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기한이 적힌 식품들도 만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늘어나는 식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네,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요.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식품도 있고 또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어서 유통기한으로 적힌 제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냉장 우유의 경우엔 소비기한 적용 시점이 203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 제품들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구매하실 때 보관 방법,
날짜,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예.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이런 식품들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네. 적정량을 구매해서 섭취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유통기한 하면 우유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이거는 31년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 네. 그러면은 유통기한은 왜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괜찮겠지 하고 넘겨서 먹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소비기한은 이제 진짜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 폐기나 손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에도 좀 섭취가 가능하지만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또한 이제 제조나 포장 기술 등이 발전해서 유통기한이 많이 개선되었고 또 그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설정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식품 폐기 같은 걸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도입하게 되면 식량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등의 소비자 혼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글로벌 시대의 국제 조화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유통기한 잘 보관한 상태에서야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은 이제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통기한과 함께 보관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유통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통이 좀 부풀어 올랐거나 예. 분유캔의 경우 녹이 좀 쓸었거나 움푹 들어가 있다면 폐기하셔야 하고요. 또 이런 다른 것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소비자 주의사항이나 영양 성분 등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최근에는 도시락 등 즉석조리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조 연월일 또는 제조 시간까지도 표시가 되니까요. 반드시 식품 표시 사항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좋겠습니다. 우리 먹는 거는 건강하고 또 직결되니까요. 잘 주의하시고 확인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이었습니다.